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메가폰 패턴 돌파 27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핀볼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강세 패턴인 메가폰 패턴을 돌파하며 최대 27만 1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트레이딩 전문가 거트반 라겐의 분석으로 그는 비트코인이 1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종가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새로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폰 패턴은 이 고점과 저점이 점차 확대되는 가격 움직임으로 이 전체 비트코인의 상단 저항선은 약 12만 달러 수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락에는 비트코인이 12만 달러를 돌파하고 지지선으로 전환한다면 14만에서 15만 달러 구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27만 1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과 저점이 계속 확대되면서 메가폰처럼 그 모양을 형성한다고 해서 메가폰 패턴이라고 불리나 봐요. 근데 비트코인의 이제 상단 저항선 12만 달러를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이 저항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 구간이 나와야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27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저항선은 10만 6천 달러로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할 경우 12만 달러까지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돌파에 실패할 경우 가격 조정 또는 재테스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5년간 100만 비트코인 매입 추진 시엔시아 루미스 의원 법안 공개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이 시엔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미국의 경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 동안 미국 정부가 100만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최소 20년간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루미스 의원은 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 계획이 세금 인상 없이 연방준비제도와 이 재무부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서 추진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엔시아 루미스 의원은 이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었고, 이런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법안을 직접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루미스 의원은 현재 여러 의원들과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양당 협력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방 차원의 이제 논의와 별개로 유타, 플로리다, 오하이오, 몬태나 등 15개 주에서 자체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토시 액션 펀드 CEO인 데니스 포터는 유타주는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으며 미국 최초로 관련 법안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정부에서 미국의 혁신 실험실 같은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루미스 의원은 말하고 있고요. 연방 정부보다 먼저 이러한 준비금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주별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이제 활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실험적으로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실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자와 SEC 디지털 자산 부분 책임자 등이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루미스 의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준비금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이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세력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원들 전체가 이제 아무래도
찬성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12만 달러 간다. 상승 하락 전망 엇갈리는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저스틴 베넷은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베넷은 이 트위터를 통해서 10만 6,061달러 저항선에서 매수 포지션을 피했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98,600달러 이후 91,8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숏 포지션을 유지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S&P 500 지수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이 고점에 근접함에 따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혼란스럽다면 S&P 500을 참고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트레이더인 펜토시는 비트코인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대에서 강한 지지선을 찾고 있고 12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에 대한 강한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꼽고 있고요. 펜토시는 이 ETF가 이제 BTC와 이더를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 결국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깨미는 판다, 고래는 산다,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 바이낸스에서 소규모 투자자들이 약 6,000 BTC를 매도하면서 시장의 단기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래들의 거래소 유입량은 이 1000 BTC로 급감하면서 장기 보유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대규모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축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래소 유입량, 그러니까 거래소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급감을 했다는 건 이제 매도를 하려고 거래소로 입금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고, 매도량이 이제 줄어든다는 건 이제 결국에는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거래소 유입량도 월간 최저 수준인 233만 BTC로 감소를 했고,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인출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매집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도 0.26으로 하락하면서 역사적으로 강세장 전조로 해석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이 수치가 0.25까지 하락한 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고래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이제 개인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비트코인 약세론자 설자리 좁아진다. 1분기 내 사상 최고가 경신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1분기를 또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 X의 수석 애널리스트 파브 훈달은 비트코인이 1분기 말까지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용사 바니에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분기 중 고점을 기록한 뒤 2025년 4분기에 새로운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비트맥스 공동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이 7만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조정을 받으며 이 민의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 거래소 네리브 연구 책임자 션 도슨 박사는 비트코인이 1분기 내에 7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확률은 10% 미만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이 1분기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 달러 월간 마감 2월 대폭등 예고라는 기사고요. 전반적으로 2월에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이제 통계치를 들어서 2월에도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전망치입니다. 2013년과 2017년, 2021년 2월에는 각각 61%, 23%, 36%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2월에도 비트코인이 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월 초에 들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자, 비트코인은
이제 트럼프 관세로 비트코인 폭락하면 더 사겠다라는 로버트 키요사키의 언급인데요. 로버트 키요사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더 많이 사겠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금은 비트코인이 폭락할 수 있다면서 좋다, 가격이 폭락한 후에 더 많이 살 것이다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부채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게 더 악화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락은 자산이 매물로 나온다는 의미고 더 부자가 될 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트럼프 관세 부과 전쟁,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관세 전쟁 여파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동반 급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400억 달러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국가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 제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미국 증시에도 충격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조 4,900억 달러에서 3조 3,500억 달러로 3% 이상 하락을 했고요. 24시간 만에 약 1,400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진 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47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탐욕에서 중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많이 출렁이는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이 흐름들이 결국에 이제 나오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수입 관세 때문에 물품의 가격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나 모든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면 실제 금리 인하를 추진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돈을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못할 것을 또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한 상황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약을 주면서 다시 또 병을 주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전략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런 부분을 또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결국엔 이렇게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 해놓고 또 길들이기에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들도 있겠죠. 아무튼 자신의 미국의 유리한 입장에서 최대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또 겪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또다시 급락 경고, 약세 다이버전스 재등장이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케빈 캐피털은 이 비트코인 가격에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 시장 사이클에서 급락을 유발했던 약세 다이버전스 패턴이 다시 등장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주간 차트에서 발견된 약세 다이버전스가 과거와 이제 동일한 시점에 형성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패턴이 지난 사이클에서 큰 하락을 초래했던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과거에도 이러한 하락 후에 이 비트코인이 강하게 회복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지나친 불안은 필요 없다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패턴이 다시 작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주간 차트로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제 RSI에 대한 부분이 이 하락 다이버전스, 결국에는 이제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이 지표는 이제 하락 추세로 반전되는 이런 걸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 고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로
지금 완성이 되어 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신빙성을 얻는 건데요. 과거에도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세를 꽤 장기간 거친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몇 번은 좀 반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전고점에서도 지금 한 번 찍고 두 번 찍었을 때 고점을 찍지만 결국에는 이 하락세,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로 전환되면서 전체적으로 큰 조정이 왔었죠. 그리고 다시 상승 반전했지만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조정세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희망을 완전히 놓고 장기적인 상승세가 이제 꺾인 것이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멀리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비트코인 강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경제 구조로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이 크립토 분석업체인 크립토컨트의 이 기영주 CEO는 이 비트코인 강세장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수 움직임이 강세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고 이 종이 비트코인의 매수 엔진이 여전히 가동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5년 전망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알트코인이 단순히 인터넷의 주목도를 반영하는 투기성 자산으로 존재하는 시대는 곧 끝날 것이고, 향후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기업의 주식처럼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민코인은 여전히 일종의 도박성 상품으로 남아있겠지만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알트코인들은 인터넷 지식 노동자를 위한 일종의 고용 계약서로 진화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알트코인이 정보 생성, 유통, 습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경제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제 지식 노동자를 위한 고용 계약서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지식 노동자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이제 받는 거 가능성들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AI 에이전트의 그 활동과 그에 대한 대가를 이제 암호화폐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이제 스스로 자신이 돈을 버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도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36,000개 토큰 난리, 이 알트코인 시대의 끝이라는 기사고요. 지금 이제 알트코인이 2024년 말 기준으로 36,000개가 넘는 고유 토큰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2017년 이후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증가한 수치인데 개별적으로 너무 이제 난립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보여져요. 알트코인들이 되게 다양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모든 알트코인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알트코인들이 이제 힘을 발휘해서 그래도 알트 시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요 알트코인들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들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긴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시점은 이제 비트코인이 안정화를 좀 찾은 다음에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10년 안에 영원될 것이라는 경고 날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라는 기사고요. 이 2013년에 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비트코인 가치는 10년 안에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는 비트코인이 붕괴되기를 바란다라고 아주 악담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기존의 화폐 이론을 재검증해야 될 것이다. 재검증해야죠. 네, 기존의 화폐 이론이 잘못됐다는 걸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교수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을 이제 펼쳤던 교수라고 해요. 근데 효율적 시장 이론도 실제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오류들을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의 말대로 과연 흘러갈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빌 게이츠도 가정화폐 전혀 쓸모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분들이 꽤 돼요. 워렌 버핏도 있고 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그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차츰차츰 변해가는 과정들이 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고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 그만큼 암호화폐가 시장의 초기 단계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